이석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금산분리 주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어떤 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은행의 변행 은행업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계속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히 안정된 완결된 체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불안 제어 판단하기는 불안정한 요소를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예컨대 기업의 어떤 특정 지배 구조가 있다면 그 지배 구조가라는 것은 계속 말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꺼번에 무리하게 정책이라는 수준의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 될 것,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니까 은행업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특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왜 금산분리라든가 그런 같은 강력한 규제가 등장했는지를 간단히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계약을, 재산권과 자유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은행업이라는 게 이렇게 심지어 뭐는 지배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소유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게 됐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불안지폐 발품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은행은 최종 배우자 정부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한국은행권을 일반인이 찍어내는 건 위법이고 법에 저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아무런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기관만이 있을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은 독립이라는, 그러니까 정치로부터의 한은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말하는 감독이나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크게 보면 중앙은행제도, 그 다음에 부문지급 지불등기제도,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 이런 걸 골강한 화폐제도가, 화폐통화제도가 지금 현행 화폐제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것도 사실 부분지급 준비대로, 그러니까 예금한 것에 대해서 모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대출해주는 영구불 예금,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영구불 예금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채도 갑자기 돈을 찾아 한꺼번에 몰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면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뒀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말하자면 은행의 대주주로서는 상당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회원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큰 부도가 났을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으로 옮겨지는데,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면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지금 말하자면 고객에 대해서는 보정된 그 금리만 주는 거고, 은행 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손실이 나면 자기가 아닌 세금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산업이 지배했을 때 대주주가 자기 사고인 것처럼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장 강력하게는 아예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은행의 역사적으로 은행에 대한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말로는 금융감독이라고 하지만 그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우리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봤듯이 사후적으로 일이 터진 다음에 뭐 어떻게 수습하고 징계하는 그런 수준이지 사전적으로 이걸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은산분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행의 특수성,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이제 보험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보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추세가 증권사 같은 데서도 요구를 개정하고 비슷한 M&A 개정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도 일정 보장을 받는 그런 금융상품까지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수주에 의한 도덕적 대의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또 신용 창출 기능이 은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증권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은행에 비해서는 규제가 좀 공건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런 점에서 이제 보험증권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은행에 비해서는 규제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주장이자 또 고민이라면 은행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주인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대주주가 도덕적 대의라든가 이런 걸 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도 그러면 주인이 있게 해서 말하자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비해서는 보험증권사 등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인이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말하자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GM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동차 할부 금융 같은 걸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다르고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금융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말하자면 기업 지배구조상에 소유와 지배, 소위 말하는 소유는 지분은 몇 프로밖에 못 가지는데 통제는 혹은 통제 내지는 지배는 그보다 더 크게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벌 혹은 기업 집단 체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는 문제로 비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실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텐데,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사실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걸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지금의 환경에서 신흥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재벌 체제라는 게 일정한 상당히 크게 비교했다. 그런 평가를 하는 마당에 지금 이제 단순히 지배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벌 말하자면 체제를 분산 분리를 갖다가 강하게 적용을 하면 결국은 재벌 체제가 해체되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팔아야 될 것이고, 누구한테는 해외 자본이건 뭐 어디건 팔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걸 추진하는 분들이 그게 한국의 말하자면 경쟁력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굉장히 확실치가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재벌 해체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산분리를 강하게 추진하면 결국은 대를 대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최적 가장 말하자면 최적의 기업 지배구조 설계를 위해서 만약 이런 금산분리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그런 점에서 아직 말하자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매우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부분은 원래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고 그게 그런 점을 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은행에 비해서는 제2금융권이나 금융회사 여타 보험증권 같은 것에서는 더 규제가 더 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그런 것이 기업 지배구조 상의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왜 그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